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시험장에서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13쪽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이빨 보이죠? 예, 케이싱처럼 생긴 아주 두꺼운 그 카터 비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카팅 비트라 해요. 우리가 보통 비트 그러면 다이아몬드 비트를 얘기합니다. 천공기에도 끄트머리에 다이아몬드 비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팅 비트를 그 케이싱 그 하부에 꼭 돗바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호박돌이나 전석층이나 암반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천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베노트하고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요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석을 굴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올 케이싱이란 말을 붙였냐면 케이싱이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벽 보호를 케이싱으로 한다 해서 전선회식. 그러면 전선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360도 방향으로 돌리면서 암석을 굴착하는 그거를 우리가 돗바늘이라는 거, 돗바늘. 예, 돗바늘이란 말이 카팅 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개요에 보면은 요 카팅 비트를 이 멍청한 새끼가 이상한 말로 써놔서 사람들 헷갈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60도 회전시켜 전선회식 유압장치로 집안 속에 압이 굴착하고요. 공벽 붕괴를 케이싱 튜브로 말뚝 저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판 거, 그거는 해머 그랍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기타는 이게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특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호박돌층, 전석층, 암반 이걸 갖다가 굴착하고 그 다음에 케이싱을 끝까지 박아서 공벽 보호를 하고요. 그래서 굴착 신도는 약 50m까지 가능하고 다이아를 갖다가 보통 1.5m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1 내지 2m의 현장 타설 말뚝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타설 제자리 말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리 말뚝. 우리가 제자리 말뚝이라는 거는 현장 타설 공구리 말뚝을 제자리 말뚝이라 해요. 그 제자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49회 때, 58회 때 제자리 말뚝의 종류와 특징을 써라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리 말뚝이라는 말은요. 현장 타설 공구리 말뚝 기초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프레버링 공사, 지하연소벽 공사, 대구경 우물 팔 때, 수직구 팔 때도 이걸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가 케이싱 설치란 말이 이게 그 밑에 보면 케이싱 밑에 새카만 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팅 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케이싱하고는 이게 틀린 점은 딱 하나예요. 케이싱 하단에 카팅 비트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다이아몬드 비트가 달려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 7번인가요? 그래서 돗바늘 공부를 시험이 나는데 요거는 로테이터 타입이라네. 올 케이싱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로테이터란 말이 이게 뜻이 뭐냐면요. 전선에다 아니 전선회식 올 케이싱 이런 얘기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서 여기 전선이라는 말은 360도 회전해서 암석이나 호박돌까지 우리가 굴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이니까요. 이 공법 문제인데 이게 1교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교시 공부를 하면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선은 돗바늘 공법에 시공법 개요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대적은 이번에 가서는 시공 순서를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요. 특징을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주의사항을 쓰겠다. 살짝 조금 쓰면요. 여러분들이 베노토 시공 주의사항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타기초에는요. 전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타기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리 말뚝이라 합니다. 제자리 말뚝이라 해요.
근데 이 제자리라는 말은 뭐에 대응하는 말이냐면요. 기성말뚝이라는 거는 뭐죠? 말뚝에는 기성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 현타말뚝이 있어요. 현장 타설해서 만든 공구리 말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공사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뚝 기초의 종류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성말뚝은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C 파일이나 PC 파일이나 PHC 파일이나 H 파일이나 강관 파일 요건데 요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공장 제품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성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공장이란 말이 기성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장 타설 말뚝은요. 요거는 이렇게 하상이 있으면 여기 굴착을 하고요. 여기다가 철근망을 집어넣고 수중에 고무를 타설해서 다이아를 갖다가 1.5m에서 6m까지 RCD 같은 경우는 6m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제자리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요 제자리에서 만들었다라서 요 현타 기초를 제자리 말뚝이라는 거예요. 예? 제자리 말뚝의 종류를 알고 특징을 써라 그러면은 베노토 또 뭐가 있어요? RCD, 어스드릴, 심초. 그래서 요거는 대구경이고요. 대구경 현타 기초고 소구경은 뭐가 있다랬어요? 소구경에는 CIP, MIP, PIP가 있는 거예요. PIP. 소구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다이아 40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요거는 다이아가 보통 1m 50에서 60전. 그래서 대구경 현타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법 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네? 장비가 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케이싱 선단에 뭐가 부착되어 있다느냐면요? 카팅 비트. 여기 다이아몬드란 말은 없지만 이 다이아몬드 비트입니다. 다이아몬드 카팅 비트를 결삭 비트라는 거예요. 비트를 장착시켜서 이거 몇 도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360도 회전 압입 땅속에서 쑤셔 넣는다는 거예요. 굴착. 그 다음에 수중에 고무를 타설해서 만드는 현타기초다. 현타기초. 굴착할 때 끝까지 이 케이싱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싱을 끝까지 굴착 조업까지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거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시공 순서인데 시공법 계획을 간단하게 써주고요. 이 얘기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카팅 비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카팅 비트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측량을 하죠. 말뚝에 어디다 박을 건지 중심 측량합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카팅 비트로 굴착을 하는 거예요. 굴착을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철근망을 설치합니다. 철근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중에 굴착, 수중에 공구리를 타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타마축을 만드는 거다. 특징은 뭐라 하냐 그러냐면요. 요거는 카팅 비트가 있으니까 일반 베로토공법은 그죠? 카팅 비트로 암석의 굴착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돌. 요것 때문에 이게 개발된 거예요. 원래 올케이싱 공법, 그러니까 원래 올케이싱 공법으로는요. 아머스리 아니고 올케이싱 공법으로는 베노토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노토 공법은요. 요거는 토사만 굴착이 가능한 거예요. 토사. 그래서 해머그라브로 이제 굴착하는 거 아닙니까? 굴착하고 배토는 뭘로 한다고 했어요? 흙 퍼내는 거는 해머그라브로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원래 베노토 공법이 해머그라브로 배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팅 비트로 암석을 호박돌을 굴착이 가능하고, 그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정 보호를 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 케이싱을 하는 거예요. 올 케이싱으로. 굴착 조업까지 케이싱을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굴착의 수직도가 좋아요. 이게. 케이싱을 끝까지 맞기 때문에 수직도 관리가 아주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 최대
근접 시공이 좋다 그랬어요. 예. 근접 시공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메다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50m까지 우리가 굴착이 가능하다. 50m 굴착하면요 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령인데요, 현타기추에도 써먹고요, 현타기추에도 써먹고 또 어디서 써먹는다 했어요? 7번째, 그 적용범위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적용범위라는 거 있어요. 삭공 철거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지하 연소벽 공사할 때, 지하 연소벽 공사할 때도 좀 써먹고, 안방 굴착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예? 삭공 철거 공사, 철거 공사할 때, 잘라내고 할 때, 착공 철거 공사할 때 다이아몬드 비트가 있으니까 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또 억지 말뚝할 때 쓴다. 사면에 억지 말뚝 얘기합니다. 사면에 억지 말뚝을 할 때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그림을 사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억지 말뚝을 박을 때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 안반이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가 안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쉽잖아요. 예, 그래서 활동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활동 파괴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활동 파괴선이에요. 그래서 활동 파괴선 이래가지고 이거를 억제한다. 그래서 요게 로테이트 타입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죠? 독발을 하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독발을 공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3인 안녕 공법에 억지 말뚝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 나왔었죠. 억지 말뚝 이래가지고 요게 80 밑에 들어갔어요. 오해딩가 났었죠. 여기다 현타기추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 억지 말뚝 그러면 뭐냐면 RC 파일, PAC 파일, PAC 파일, H 파일, 강관 파일, 그 다음에 현타기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현타기추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BRC, 베노토, RCD, 어스드릴 신초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어스드릴 신초예요. 그럼 억지 말뚝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난번처럼 만약에 또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기성말뚝기체하고 현타기체 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끝장낸대요. 이거에 대한 시공순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 말뚝이 났을 때는요, 이렇게 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 주의사항은요. 시군 주의사항은 뭡니까? 현타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시공 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굴착을 할 때 수직도 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굴착한 다음에 뭘 합니까? 철근망을 설치하죠. 예, 철근망 설치할 때는 변형이 되면 안 되죠. 예, 이게 변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근망의 수직도도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철근망 설치한 다음에 뭐 해요? 우리가 공구리 타설할 때 철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수중고리 타설하잖아. 이것은 그냥 수중고리 타설하는 거예요. 수중고리 타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슬럼프로 몇 전을 해요? 18점 플러스 마이너스 2.5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은 얼마나 넣죠? 단위 시멘트량은 수중에서 370kg 루베당 이상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로 분리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트레미관은 어떻게 해요? 항상 공구리 속에 몇 메다 붙여 있어야 돼? 공구리 속에 몇 메다? 2m 이상 붙이게 한다. 붙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중 불불성 혼화질을 써야 되죠. 이런 걸 갖다 그냥 맥없이 몇 자 쓰는 거예요. 수중 불불성 혼화질을 넣어서 타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말뚝에 건전도 시험을 해준다. 그렇죠? 비파괴 시험을 해서 건전도 시험을 해준다. 현타기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 10줄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딱 썼다.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에 옆구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비트를요, 여기다 이빨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독바늘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독바늘이라고 크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죠죠? 그 다음에 37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크롤라 크레인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결론에다가 맥없이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래가지고 결론 이래서 투입 장비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크롤라 크레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퍼내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해머그라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커팅 미트가 들어가고요. 장비는 이게 다죠. 예. 투입 장비의 조합. 이게 맥없이 이런만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게 답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비가 대형이고 시공비가 고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오일 캐싱에 의해 공벽 유지가 확실하다. 그렇죠? 37.1 하나 되고 파일의 수직 상태가 양호하다. 이 수직도가 좋다. 이렇게. 케이싱이 선행함으로 히빙이나 퀵샌드를 방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특징에서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굴착하다 보면 히빙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중 굴착을 하면은 점토 집안은 윤기 현상이 생기고 모래 집안에서 뭐가 생겨요? 보일링이 생기는 거예요. 보일링이 생기려면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퀵샌드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퀵샌드 이래가지고 이거를 굴착 도중에 이걸 방지할 수가 있다. 왜 이게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요? 여기 뭐? 예? 여기 굴착할 때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여기까지 굴착해요. 10m를 굴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가 있으면은 공내 수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수도 차이에서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굴착했는데 이걸 번쩍 들어오려면 여기에서 점토에서는 히빙, 모래집안에서는 여기 모래집안이 바닥면이 파괴가 되잖아. 우리가 이걸 보일링 히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들어요. 보일링, 히빙. 그래서 이게 굴착 바닥면이 파괴되면 이게 붕괴가 이렇게 공벽이 붕괴되는 거야. 이 굴착 내부가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징을 바꾸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케이징을 박는 거는 현타기 주요 중에서 베노트하고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베노트 공법만 케이징을 받게 돼 있잖아. 그래서 베노트 공법을 우리가 올 케이징 공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베노트로 올 케이징이라고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 뭐냐? 그래서 베노트 공법은 이 공벽 붕괴 방지를 마리 케이징이 강파일입니다. 그렇죠? 이 두꺼운 이게 강관을 때려박는 거니까 붕괴 안 되지. 그래서 오로지 베노트 공법만. 그래서 베노트 공법을 올 케이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로테이터 탑이라는 건 카팅 비트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암석 굴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케이징보다는 카팅 비트가 훨씬 세거든요. 아주 이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쓰시면은 뭐 내가 볼 때는 이게 1교시에 나오는데요. 2, 3, 4교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워라.